안녕하십니까.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원효결서 추배도 송화비결의 1강 황희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송화비결을 마무리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원효결서와 추배도와 송화비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해도 원효결서를 보면 해도금묘장이라고 돼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해도금인장으로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 글자를 보면 묘자나 인자가 좀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수중에서 그 사진을 찍고 그 글씨를 이제 본 거기 때문에 뭐 금묘, 금인 뭐 다 이렇게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해설을 한 원효결서의 뭐 전문이라 해서 그 책에 제가 본 책에는 금묘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금묘장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해도금묘장의 해도금묘는 이제 기축지추 자미개원 좌시개원 천사해금에서 해금이 된다. 왜냐하면 해도 금묘기 때문에 해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해금은 이 금이라는 것은 어떤 심판, 결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해금은 또 이제 해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은 김해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해. 왜냐하면 이제 송화비결에서 이제 공전멸병 이런 게 나오고 또 원효결서에서는 시어 동방 성제 인민하는데 이 성스러운 황제가 이제 나오는데 이 금관 3세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 사람한테로 다 이제 돌아간다. 모든 것이 정책이나 공약이나 이런 것이 돌아간다.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이제 이분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설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그 김해에서 세워진 나라가 금관국이거든요. 금관국인데 김유신 장군과 같이 김해 김씨죠. 그래서 김해에 금관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금관가야 이래 했단 말이죠. 금관가야인데 금관가야의 후손이 김유신이고 김유신과 이제 김춘추 태종무열왕이 이제 통일신라를 결국은 이루게 된 거죠. 그 아들 문무왕을 통해서. 그래서 금관은 금관이요. 금은 김인데 김해에서 나라가 세워졌고 그 김이 해금이니까 이제 해금을 김해로 해도 금묘니까 이렇게 김해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 김해시. 왜냐하면은 공전멸병이란 걸 통해서 암시를 해주고 있는데 송화비결에서는 이 돈전자에서 이 돈을 멸하고 나면은 김만 남는데 이 김을 또 공하니까 김씨는 아닌 거고 김씨가 아닌데 유일하게 이 김해에 보면은 김해 김씨가 있고 김해 또 허씨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기축지추 이 해금이라는 것을 하늘이 베풀었는데 이게 언제냐면 기축지추라는 거죠. 기축지추에서 자미가 열리고 자시가 열려서 자미와 자시가 두 번 겹쳐서 나오는 거는 원효결서를 통틀어서 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축지추가 1949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구절이다라고 해설이 저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자 금묘는 뭐냐? 그러면은 금묘는 뭐라고 해설할 수 있냐면 금토끼가 되는데
하얀 쪽배에 뭐 개수나무 한 나무에 토끼 한 마리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저기 선단 영원한 세계 어떤 이런 거를 표현한 것이 이제 금토끼가 되는데 이렇게 통일신라 시대 유물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묘라는 것은 금은 결실이고 심판이고 이 묘는 앞문이에요.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 문이 열린다는 뜻이 있어요. 이 여기는 동쪽이니까 그래서 동쪽에서 뭔가가 새로운 기틀이 열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문계벽이다. 묘는 계문계벽의 뜻이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설을 했고, 자, 자미계원, 자시계원, 천시계원이라는 이제 원효결서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쭉 보시면 원효결서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려 시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냥 뭐 이제 그 뭐 하늘과 땅의 어떤 음양의 이치를 표현한 글이고 이게 원효결서 내용인데 이 구절 다음서부터 이제 여기가 고려 시대고 여기가 이제 조선 시대거든요. 여기가 조선 시대인데 여기서 보시면 자미계원, 자시계원이라는 게 안 나오죠.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여기가 이제 일제 시대거든요. 일제 시대인데 여기서 언제 나오냐? 여기 천시계원이 한 번 나옵니다. 여기 천시계원이 한번 나오고 일본이 패망한다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후가 여긴데 해방 후가 여긴데 해방 후에 보면은 이렇게 해방되면서 자미계원, 자시계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쪽에 가서 이 나라를 살릴 전 세계를 통일할 이런 남쪽 가야 산다. 또 남쪽에서 그런 인물이 나온다는 것이 기축지추. 왜냐하면 고각 분토 금목 상승이 이게 중분지리 38 중분이 1945년 여기 해방이 되고 해방 후회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기축지추는 1949년이거든요. 기축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2060년 뒤에 2009년은 아닐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로 6.25가 나니까 6.25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니까 이게 1949년이라는 거죠. 이 1949년에 천사 해금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해금을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김해, 해금, 금관국 뭐 이렇게 제가 해설을 하는 겁니다. 그 후손, 금관 3세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여기 경자신축에서 남원남박에 박정희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여기에서 딱 나오는 게 딱 그겁니다. 아까는 천시계원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딱 나오는 게 자미계원, 자시계원이 2번 연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원효결서의 내용 중에. 그런 다음 또 한 번 나오는 거는 여기입니다. 자미계원, 19정미. 이거는 19번 지난 정미 때에 내 글이 널리 알려질 것이다. 이거를 예언한 어떤 자미계원의 뜻이라면 가장 중요한 원효결서에서는 이겁니다. 자미계원과 자시계원.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미나 자시, 천시는 뭐 이제 어떤 하늘 이렇게 제일 우주의 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자미나 자시나 천시가 나오고 나면은 어떤 큰 패러다임이 새로 생겨요. 국군이나 국세의 전개에 정권 등의 변화가 생길 때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기축지추, 자미계원, 자시계원, 천사해금 2번 연속해서 나오고 이 1949년에 어떤 이 추배도에서 송하비결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난세를 평정할 어떤 그런 분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배도에서도 이 상극 세계 전쟁 이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살기를 다 멈춘다 이렇게 나와 있죠. 1945년도 8월 15일이 끝나고 5년 뒤에 제3차 세계대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6.25가. 왜냐하면 전 세계에 유엔이 생긴 이후에 최초로 전 세계 각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참여해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피를 흘리고
피를 섞이게 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사해금이고 천극태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태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북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한번 올라가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1949년도에 천사해금하고 천극태을 한 다음에 1950년에 6.25가 났다는 거죠. 이게 3차 세계대전이라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은 여기서 보시면 1차 성경에서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봤을 때 1차 아마겟돈 전쟁은 1914년 7월 21일 발발해서 4년간 이어진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 2차 아마겟돈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며 1939년 9월 1일 발발해서 1945년 8월 15일 끝난 6년간 치른 영국, 미국, 프랑스와 독일, 이태리, 일본 간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아마겟돈 전쟁은 소련, 중국,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21여 개 국가가 참전은 16개 국가, 의료나 시설 파견 5개 국가들이 참전한 유엔이라는 이 국제기구가 창설된 이후에 유엔군이 직접 참여한 1950년 6월 25일 6.25 남북 전쟁이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천극태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예언서에 보면은 예언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축지추에 자미가 열리고 자시가 열려서 천사해금이 되고 천극태을이 나오고 남쪽 가서 그런 인물이 그쪽으로 나와서 태어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25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휴전 상태지 지금 아직도 전쟁 중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원효결서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고 박정희 대통령이 무 김인연에 서거하는 구절이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뭔가 간다고 돼 있는데 성제가 인민한다고 돼 있고 그자한테로 모든 게 다 기울어질 것이라고 뭐 공약이나 정책이나 다 그렇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이 돼 있는데 그 자가 기이하다고 소문난 자고 널리 베풀고 은둔해 있는 측은지심을 가진 자로서 그 자가 황제 옥명률관을 쓰고 그 자를 보필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렇게 예언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가 이제 자미개원, 자시개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자미개원, 자시개원이 바로 이런 어떤 6.25 나기 전에 천사해금, 기축지추의 자미개원, 자시개원이라는 의미고요. 첫 번째는 일본이 병자당년에 천시가 열려가지고 외가 망하는, 이러고 나서 한 10년 뒤에 이제 해방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 천시가 열리고 나서 10년 뒤에 이제 일본이 8월 10일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천사해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 자미개원은 세 번째 나오는 자미개원은 19정미, 그러니까 즉 1967년도 7월 24일에 이 문무대왕릉이 이제 대한민국 사적으로 등록되고 대대적으로 방송이 나왔던 그 원효대사가 얘기한 내 예언글이 19번째 정미년에 19정미에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를 예언한 이 자미개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여기 3번이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자미개원, 자시개원 이런 표현은 아니고 자미극희는 나옵니다. 자미극희. 이거는 뭐냐면 자미극희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한다라는 것을 표현해 놓은 그 자미극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보면은 무오 김인연에 이렇게 자미에서 극희, 희를 극한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미가 요거까지 따지면 4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언은 원효결서는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제 거의 이제 예원 원효결서와 송화비결 추배도를 거의 이제 제가 마무리를 이번 시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원효결서에는 원효 성사께서 이 해도 근묘장을 쓰신 당시에 통일신라 시대를 비롯해서 이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 및 해방 후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 명료하게 왕건, 뭐 이성계, 이완용 같은 이제 불을 위한 을사오적들, 그 다음에 일제시대 3.1운동 및 33인, 그 다음에 해방 후 김일성과 이승만, 이렇게 나오고 기축지추의 자미개원 자시개원이 돼서 지상에 내려온 해금인 천극 태을인 자의 출생, 그 다음에 박정희의 등장 및 몇몇 인물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고 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죠. 고려부터 조선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언서를 보시면 왕조 추릉이다. 영웅 웅자가 나와 있죠. 여기 왕건을 표현해 놨고, 그 다음에 귀색상기다. 이렇게 좀 뭐 이런 위에 그릇이다. 좀 약간 뭐 뛰어난 인물이다. 이렇게 귀색이 나고 아주 귀티 나는 그게 이건 이성계죠. 그 다음에 부재경술이다. 이 부재경술로 외침 병토가 됐다. 우리 한일 합병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재가 여기서 부재가 나오잖아요. 돈 때문에. 왜 여기서 이제 을사오적이나 뭐 이런 존재가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미중분 1919년도에 공수하방 33하인이다. 그래서 요 33인 독립운동 이게 나오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고각분토, 이거는 남북이 이제 나뉘어지면서 이제 금과 목이 상승된다. 이거는 김일성, 그러면 이승만에 대해서 표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 해금 1949년도에 태어난 천극 태을인 자 이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자 신축 남원 난박이다. 남쪽에서 박정희라는 인물을 표시해 놓고 나중에 또 79년도에도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는 문구가 나오고, 중간에 오요지광이라 해서 문세광에 대해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오요지광이 이렇게 가빈 을묘에 이렇게 오요지광이 된다. 오요지광이란 게 이제 문세광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경수 여사 서거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되시잖아요. 이렇게 짤막하게 이제 예언서는 표현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인물들에 대한 표시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몇몇 이렇게 인물들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정권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여러 수립된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정권은 언급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성스러운 황제가 백성들한테 임한다는 세상이 전개되는 거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이 세계를 보면 좀 난세죠. 좀 태평성세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인 출세에서 천사해금 예언은 지금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전쟁과 또 코로나 같은 대질병, 그다음에 기상위기, 대지진 등 천재지변의 세계고, 또 우리나라도 현재 남북 간의 핵 긴장,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자살률 OECD 1위 13년째, 그다음에 출생률 전 세계 꼴찌, 젊은 청년들의 7포기 세대, 노인 빈곤율 전 세계 1위, 젠더 갈등, 세대 갈등, 갈등 지수 세계 1위,
대통령 자살, 대통령 구속, 대통령 탄핵 등 연속되는 극심한 여야 좌파 우파 대립 전국 등 참으로 난세 중에 난세의 모습들이다. 지금 현재가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 앞길이 난세를 갈 것이기 때문에 난세를 구할 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를 준비시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다 하늘에 이친 것이다. 그래서 기축년에 뿌려진 그 봄의 씨앗인 해금이 여름이라는 이 난세의 세월을 지나 결국 가을의 결실로 이루어져 머지않아 진인엇의 재물일도의 태평세상을 이루게 될 것이고, 앞으로 난세 정치의 세태가 전개되는 것에 따른 새로운 시대, 즉 금의 기운으로 모든 것을 정리와 수습과 마무리와 심판의 결실을 이룰 자를 미리 하늘에서는 자미 그리고 자시를 열어가지고, 즉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땅 한반도 남쪽에 내어서 미리 준비시킨 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다와 같은 우주 중심 속의 금, 이 우주가 바다죠. 하나의 바다인데 바다 속에 둥둥 떠 있는 지구인데 이 바다에서 내려준 즉 금이라는 거죠. 해금이라는 거죠. 예, 해금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해설을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건데, 제가 해설해 놓은 걸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성사께서는 이 원효결서 해도금묘장의 첫 문장을 통해 먼저 인간사의 흥망성쇠가 다 천지간의 기와 리가 오르고 차고 또 기울고 세워짐에 따름인 것을 먼저 일러주신 뒤에 각 고려시대다 조선시대다 시대별 예언을 표현하셨다. 그래서 통일신라 이후에 전개되는 왕조 변천 및 국운 국세 등 시대의 변화를 굵직한 사건마다로 간략하고 핵심 부분만 표현하시다가 그들의 엎치락뒤치락하는 난세의 세상을 건지기 위해, 그죠? 기축지추 1949년에 자미에서 원효결서의 핵심인 해도금묘, 즉 천사해금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박정희 정권에 의해 이 결서가 꺼내지고 세상 밖으로 점차 퍼질 것과 장차 진인이 어세에서 재물일도의 진인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가 한 가지의 도로 취합해 다스려 나가며 장차 많은 자들의 보필을 받아 금도옥면의 세계 황제의 위에 오르며 세계를 다스려 나가는 모습을 예언해 주고 있다. 요게 딱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축지추 1949년 기축년에 출생한 천사해금 천극 태을인 자, 그리고 기어명인이며 장지은사인 자, 그 자는 과연 우리 한반도 남한의 누구란 말인가? 1967년 정민년 원효결서가 세상 밖으로 나온 뒤로 2024년 기준 57년이 되었고, 1979년 김인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로는 46년이 되었으며, 이 원효결서가 1997년 정축년에 책으로 출판되고는 27년이 지금 흐르고 있다. 천기기인이라 하여 결국엔 그 해금 천극태을인 자인 진인에게로 모든 것이 다 귀결되어진다고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유제 1월이라 하여 반드시 있고 온다고 말씀하셨듯이 세월이 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모두가 좋은 세상이 온다는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정리한 걸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한 거를 읽어드리고, 모든 인간사의 일은 하늘과 땅이 어느 일정 시간이 흐른 뒤 기존 국세의 닫힘과 새로운 시대의 열림이 되어 왔듯 이제 때가 되면 원효결서가 끝으로 말해주고 있는 세계가 하나 된 걱정 없이 누구나 잘 사는 화의부동 광음동류의 태평세상은 곧 도래할 것이다. 어차피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원효결서와 송화비결과 추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노자의 도덕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